1911년 가을, 도쿄 고등사범학교 오우츠카 캠퍼스, 영어가 1학년 교실. 도호쿠지방 후쿠시마 중학교 출신인 사토는 지금이 영어 수업 시간인지 중국 상해나 텐진의 일본어 학교 수업 시간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오카쿠라 교수가 말했다. 사토군의 일본어는 마치 유령처럼 꼬리가 사라져 없어집니다. 한낮에 유령이 교실에 나타나다니 이건 드문 일입니다. 순간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카쿠라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쿄 표준말로 천천히 말했다. 자, 칠판을 보고 문장을 따라 읽어보세요. 이시가 이스니 가케테 에스토이우 에시와 하나시테 이마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사토가 칠판의 문장을 보고 따라 읽었다. S가 애신이 가케테 이시토유 이스와 하나시테 이마스.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웃음이 터져 나왔다. S가 화가에 앉아서 의사라고 하는 의자가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어개혁을 위해 1902년에 발족한 국어조사위원회는 표준어 제정에 의한 국어의 통일에 주목하고 도쿄의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을 표준어로 정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1904년에 편찬한 제1차 국정국어교과서인 심상수학 독본의 표준어를 반영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토처럼 도우쿠 지방에서는 여전히 이와 에, 시와 스 발음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영어 발음학 수업은 이보다 10배나 더 힘들었다. 더욱이 국제음성 기호가 유행할 때는 어와 오처럼 묘하게 생긴 부호를 잔뜩 판서하고는 1시간 내내 발음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괴상한 발음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카쿠라 선생의 끈기와 열정, 도끼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나는 밤중에 자주 텅 빈 식당이나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발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영어 외에 일본어도 공부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오카쿠라 선생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이처럼 사토가 회고하듯이 오카쿠라는 학교에서 가장 엄한 선생으로 유명했다. 자네는 영어를 배울 자격이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시골로 가라. 는 심한 꾸지람을 듣고 신경쇠약에 걸린 학생도 있었으며 그 중에 앞날을 비관하여 자살한 학생도 있었다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다음은 1925년부터 NHK 라디오 영어 강좌, 초등과 초대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의 오카쿠라의 실제 영어 발음이다. 그는 주 3회, 매회 20분가량 진행했다. 5科目5ある一つのと軽く指す言葉にんととがあってあいうえおその他の母音の前にはんを使いその他の場合にはの方を使います。an uncle, two uncles, an aunt, three aunts, a nephew, four nephews, a niece, five nieces, 一人の息子、a son、私の息子、my son、一人の娘、a daughter、私の娘、my daughter。 How many sons have you? 오카쿠라가 교실에서 매우 엄격했던 것은 신진 국어학자로 출발하여 발음학, 어학 교수법을 연구하고 유학 후 영어학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언어관과 일본적인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카쿠라는 일본어를 잘못하면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외국 문화를 깊게 연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구 문명 같은 신사물을 가르칠 때 기존에 알고 있는 사물과 비교하여 가르치는 것이 받아들이기 훨씬 쉬운 것처럼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여겼다. 영어 교수 역시 일본어 학문을 염두에 두고 고려했다. 특히 발음과 관련해서는 사토에 의해서 보듯이 일본어 발음의 오류는 연이어 영어 발음에도 영향을 미쳐 영어 학습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영어 발음 교수가 먼저 담당해서 충분히 교정해 줌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카쿠라는 한자 문화를 가진 일본인은 유럽인이 학습하는 인도유럽어와 비교하여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문의 발음 기호를 경계함으로써 스펠링을 저항 없이 제대로 읽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울러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 영어 교육계가 소홀히 하고 있는 발음 교육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그는 음성학 관련 저술을 하고 발음 카드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서 실험하며 학생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
더욱이 자신의 학생들은 졸업하면 중학교 현장에서 어린 제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 1911년에 출간한 영어 교육은 이런 오카쿠라의 언어관과 교육관을 담은 결정판이었다. 오카쿠라가 일본의 오토 예스퍼슨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오카쿠라의 뛰어난 점은 훗날 영어학자들이 영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부분인 제후장 영어 교수의 요지에 언급한 영어 교육의 목적 때문이다. 오카쿠라는 장남 가니치와 차녀 요네코가 각기 영어와 재봉을 학교에서 5년간 배운 경험을 통해 영어 교육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장남의 경우 보통 수준의 영어책도 읽지 못하고 쉬운 영문도 쓰지 못해 5년간의 공부가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데 비해 동생의 경우 대강 옷도 만들고 정장의 재봉도 어느 정도 가능하여 5년간의 연습이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영어와 재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오카쿠라는 그 습득 속도의 차이를 일상생활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특히 영어의 경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만 집에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영어 학습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마땅한 방편도 없어. 재봉처럼 가정에서 도움을 얻는 기회도 극히 드물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통역이나 기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은 글로 소통한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해서 실익을 얻는 경우가 적고 대다수 사람들은 서적을 매개로 하여 신지식과 신사상을 흡수하므로 영어 교육의 제1의 목적은 독해력 양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카쿠라에게 있어서 실용적 가치는 회화 능력이나 작문 능력이 아니라 독해력이었다. 교실에서 배우는 미적분도 일상의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공부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고 영어 학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여겼다. 결국 이런 학습은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를 향해서도 노력하기만 한다면 응용할 수 있는 일종의 소양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인식했다. 오카쿠라는 영어 학습이 인격 수양으로서의 수양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오카쿠라는 영어 교육의 목적을 실용과 수양의 이분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다음은 제3장 영어 교수를 시작하는 시기에서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국어 지식이 풍부하면 어학의 진보가 현저하다고 했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하며 반대했다. 오토 예스퍼스는 오늘날과 같이 덴마크 영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영어학자다. 예스퍼스는 일련의 저술을 통해 덴마크 외국어 교육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여 학교 현장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어교사 연수를 통해 덴마크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영어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말 중심의 영어 교육과 이를 위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확한 발음 교육을 위한 발음 기호 체계의 확립 및 사용을 주장하였다. 또 암기 위주의 문법 교육을 반대하고 문법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귀납적 문법 교육을 옹호하였으며 문법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적이고 단편적인 예문 대신 문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텍스트를 학습 초기부터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번역의 최소화, 목표 자체를 통한 외국어 습득을 강조하였다. 예스퍼스는 이러한 생각을 담은 스트라든더비스닝을 1901년에 덴마크어로 출간했다. 이 책을 버텔슨이 1904년에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라는 타이틀로 번역해 런던에서 출간했다. 당시 런던에 유학 중이던 오카쿠라는 이 책을 구해서 읽고 일본 영어 교육에 관한 영감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일본 중등 영어 교육계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어과 주임 교수라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많은 부분 예스퍼슨과 겹친다고 느끼고 사명감도 가졌다. 현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911년 오카쿠라는 일본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서 영어 교육을 발간했다. 예스퍼슨의 일본어판 중력본 예스퍼슨 교수 어학교수법 신론은 이치카와 상키와 도쿄 제국대학 언어학과 동기생인 마에다 타로가 1913년에 출간했다.